안녕하세요. 디바제시카입니다. 금요사건 파일 매주 유튜브에서 10시에 생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 사진 속의 주인공, 단군 일의 최고의 사기범이라고 불리는 조이팔 알고 계신가요? 아마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마스터를 통해서 잊혀졌던 사건을 많은 국민들이 다시 상기하게 됐죠. 마스터에 대한 영화 리뷰는 제가 영상으로 올려뒀습니다. 오늘 금사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 조이팔 사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의료기 렌탈 계약 사건의 그 범인이라고 불리는 조이팔, 정말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2004년부터 의료기기를 사게 되면 그걸 빌려줘요. 그러니까 의료기기를 사오면 그걸 다시 빌려줘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수익을 낸다는 식의 수법으로 회원들을 모아서 피라미드식 운영을 해오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는요. 처음엔 이게 사실 사람들이 피라미드라고 하면은 당연히 안 속게 되고 저거는 사기야라고 생각을 될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수입금을 계속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신뢰도를 쌓았죠. 회원을 늘렸고요. 전국에 걸쳐서 수십 개의 법인과 또 49개의 영업센터를 운영을 했대요. 2008년까지 이 다단계 사기로 인한 공식적인 피해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이거 작은 규모 아니었어요. 무려 24,500명이었다고 합니다. 피해 금액은요? 이게 역대급인데요. 피해 금액이 무려 4조 원. 4조 원. 4조! 그런데 이게 신고되지 않았거나 또는 소송을 포기한 건도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다 포함하게 되면 조이팔이 사기친 금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어떻게 도대체 사기 수법으로 회원을 모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나요? 조이팔이 만든 이 비즈니스 모델은요.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는, 실제로는 뒤에 가입하는 사람들이죠.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가입하는 사람들한테 받은 돈을 다시 떼어서 먼저 가입한 사람한테 일단 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투자한 사람들, 초반에 투자한 사람들은 일정량의 수익을 받아 챙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익금 지급이 좀 늦어졌어. 지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초반부터 수익금 잘 나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신고를 미뤘고요. 그래서 피해는 더 커지게 됐다고 합니다. 단군 일의 최대 사기극의 범위 조이팔은 누구인가? 자, 조이팔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조이팔의 다른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좀 가까이서 얼굴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요. 자, 조이팔은요 1957년생입니다. 우리네 아버지의 나이예요. 경북 영천의 시골에서 태어났고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래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막노동하고 도박판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유통업계 쪽에서 종사를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쪽 사정을 잘 파악하게 된 거죠. 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통을 알면 돈이 보인다고. 그러다가 이 본인의 형이 일하던 다단계 업체에서 본격적으로 다단계 사기 수법을 익히기 시작한 거죠. 2004년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구에 BMC라는 회사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건 의료기 재임대 사업이에요. 어떤 의료기였냐? 골반 교정기, 찜질기, 공기청정기 등등을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한 거예요. 렌트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투자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니네가 이 기구들 사는데 돈을 모으잖아? 그러면 내가 연이율 무려 35%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꼬신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가 점점 모아가는 거죠. 자, 너무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35%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니가 설명해 줄게요. 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서 렌트하는 게 뭐가 있죠?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같은 거 엄마가 웅진 땡땡 회사에다가 매달 뭐 2만 원, 3만 원씩 내고 제품 렌트를 하죠. 맞아요. 그거 우리 거가 아니라 렌트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이팔의 사기 수법은 회원들한테 자자 우리가 돈을 모아봅시다. 돈을 모아서 이 비싼 기계를 일단 사. 그래서 우리 돈으로 사서 이걸 전국 모텔이나 전국 찜질방에다가 빌려주는 사업을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매달 렌트비를 낼 거예요. 그럼 이 렌트비를 걷어서 내가 투자자들한테 다 나눠줄게요. 라는 얘기예요. 이론만 봐서는 이거 꽤 그럴듯하지 않나요?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까지만 들으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사람당 440만 원을 투자하라고 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다른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렌트해준 사람들한테 12만 원의 돈만 받고 그걸 내가 이제 1년 동안 모으면 1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40만 원을 내가 붓고 1년 만에 120만 원을 찾아오니까 35%의 수익이 난다는 거죠. 자, 혹시 어린 친구들 이해하기가 힘들어. 난 숫자 좀 약해. 나도 약해. 그래서 설명을 하면 100만 원을 여러분이 나한테 줘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35만 원을 1년마다 줄게요. 그럼 여러분 줄래요? 안 줄래요? 100만 원만 갖다 맡기면 35만 원 주면 두 번째 달에는 70만 원, 세 번째 달은 105만 원이에요. 세 번째 연애는. 그러면 나한테 100만 원 주고 3년만 기다리면 그 원금을 여러분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고수익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기 수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돈도 지급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35%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이 안 오실까봐 당시 은행 이자는 3.75%였어요. 3.75% 2004년 당시에.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갖다가 넣어놔요. 그리고 1년 동안 쭉 넣어놔. 그렇다면 1년 후에 붙는 이자는 37,500원이에요. 1년에 넣어다 37,500원인데 너한테 35만 원을 준대. 그럼 하겠어 안 하겠어? 하고 싶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전형적인 이제 폰지 수법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 폰지 수법과 피라미드까지 합쳐져서 사기 수법을 벌인 거죠.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속았어요? 네? 사람들이 조이팔한테 왜 다 속았어요? 안 속을 것 같은데 이거는 사기고 그래서 왠지 조이팔한테 안 속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 피라미드와 폰지 수법에 속아 넘어갔나요? 자, 조이팔은요 굉장히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멋들어진 사업 설명을 하고 정말 여러분한테 정말 고수익이 돌아가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고 게다가 친화력까지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야. 저 사람 참 괜찮다. 이런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죠. 사기꾼이란 느낌 대신에 여러분이 영화 마스터를 보시면 실제 초반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와 진짜 여기에 있는 모여있는 이 자기를 믿는 회원들을 정말 진심으로 아끼는 어떤 인자하고 리더십 있는 회장 같은 느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번엔 좀 더 대담하게 자신의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이 사진은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 자기가 처음 세웠던 BMC라는 회사 있죠. 여기 지금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 BMC라는 회사 말고도 여러 유령 회사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요 밑에 있는 게 다 유령 회사예요. 그래서 이 사기 인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가는 거죠. 유령 회사로 어떻게? 이 유령 회사만 당시에 만들어진 게 80개가 넘는데요. 그런데 그전에는 의료기만 렌탈했잖아. 근데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 환경사업, 관광 레저 사업이라는 정말 그럴듯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모아나가면서 규모를 엄청나게 불리는 거죠. 여러분 보통 시골 할머니들이 잘 속는 다단계가 뭐냐면 뭐 옥장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막 몸에 좋다는 거.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뭐 환경 사업에 뭐 관광 사업이니까 사람들이 이거 진짜 사업이 잘 되나 보다 하고 믿는 거죠. 자, 이렇게 점차 확장하고 있는 조이팔 세력을 경찰이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수사에 착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0월 말
회사를 압수수색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기 행각이 이제 끝을 보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사실 조이팔은요, 이 모든 것에 자신의 수작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대구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충남의 서산경찰서에서 이 조이팔의 사기 행각을 낌새를 챈 거예요. 그래서 조이팔의 전산실을 찾아라. 전산실만 찾으면 여기에 우리가 중요 증거들을 가져올 수 있어서 얘를 고소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조이팔이 이걸 다 눈치챈 거예요. 그러면서 조이팔이 점점 자신을 향한 이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이 다단계 사업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힘들겠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강태용이란 자가 있어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강태용이 바로 부사장급이었죠. 자신의 오른팔이었고요. 자신의 오른팔인 강태용을 이용해서 그동안 이제 접대를 하면서 막 뇌물을 줬던 이 대구 경찰이나 각종 공권력의 이 위에 사람들 있지? 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구 경찰서가 이 사건을 맡아서 조이팔의 회사를 덮쳤을 때는 이미 전산실에 중요한 증거가 다 없어졌어요. 이미 다 폐기 처분한 거예요. 그럼 조이팔은요? 조이팔 또한 이미 수색 전에 도주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구 경찰서도 이미 다 뇌물을 너무 많이 받아먹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회사를 뒤졌고 조이팔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조이팔에 대한 지명수배나 추적이 굉장히 늦게 진행이 된 거죠. 자, 사건이 점점 더 답답해집니다. 그쵸? 그래서 조이팔과 그 외의 사람들은 이제 공개 수배가 내려지는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대구 경찰청뿐만 아니라 검찰에게까지도 조이팔을 도운 관계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검찰 서기관, 그 다음에 부장검사, 또 검찰 간부 출신의 많은 변호사들이, 많진 않다, 2-3명이다. 변호사들이 이 조이팔이 이 공권력의 내부에다가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조이팔이 쉽게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조이팔이 만들어 놓은 사기 이 회사도 중간에 검찰 조사 없이 그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자, 조이팔이 상당히 머리가 좋다고 해요. 2004년에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잘 돼요. 돈도 많이 모이고요. 2006년쯤 됐을 때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강태용으로부터 각종 뇌물을 주고 내가 이제 대접을 해주면 우리 회사와 조이팔을 보호해줄 수 있는 인물들을 찾아내고 그걸 우리 편으로 만들어내라고 명령을 하게 된 거죠. 물밑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강태용에 의해서 대접을 받고 또 뇌물을 받았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붙잡혔지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예요. 실제로 얘는 오른팔이었던 강태용의 고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기꾼이라고 하면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은 경찰이나 검찰과 손잡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쁜 놈 조이팔은 이미 윗손들과 손을 잡고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희대의 그 수많은 금액을 그렇게 순조롭게 사기쳐서 도망갈 수 있었던 거고요.